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에 반 팔고 18,000원대 매수 가능할까요? 치고받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기업이고요. 분명히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채권 원전 수주 이후에 나타나는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단기간의 변동성 하락은 좀 일부 불가피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000원에 발 파셨으니까 단기 고점에 잘 파셨어요. 그죠? 단기 고점에 잘 파셨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18,000원대 지금 팔았던 거 다시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파는 건 잘 팔았는데 사시는 거는 약간은 타이밍 자체를 약간만 늦춰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맞든 틀리든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이제 내가 흐름이 잘 맞아 돌아갈 때, 즉 내 차례가 왔을 때 말 그대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원금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빠진 것 자체는 맞아요. 2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18,550원, 560원 이러니까 단기간에 무려 지금 6,500원 넘게 지금 빠졌습니다.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최소한 지금 보면 한 20%, 20에서 25% 사이로 지금 빠졌죠. 한 22, 3% 정도 빠졌는데 많이 빠졌는데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낚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차트가 좀 독특하죠. 그죠? 보시면 제가 이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 분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월봉하고 주봉이 살아있는 종목들, 즉 장기적으로 추세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 상승, 추세 상승 나와 있죠. 추세라는 건 달릴 추의 기세세, 즉 달리는 기세. 20선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고 가격이 그 2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선호합니다. 즉 월봉과 주봉이 20선 위에 각각 위치하고 있을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즉 일봉과 분봉을 하락하고 있죠. 보시면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최소한 이런 추세가 돌파하는 모습 자체를 확인하고 사자. 즉 발바닥에 사는 것 자체는 나의 욕심일 수가 있으니 최소한 발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서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사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발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봉, 주봉상 하락하는 모습이니까 최소한 일봉상 추세선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19,600원 위에 올라오는 모습, 이런 부분이라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장기 평선과 저는 기존 후 고점 돌파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과 기존 후 고점 돌파, 그렇게 본다면 대략 한 25,500원 정도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 일봉상 추세선 20선 위에 올라서는 거 봐야 된다. 물론 제가 바라보는 추세선은 약간은 다릅니다. 즉 지수 저가 14인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저라면 19,600원 올라서는 거 확인을 하고 첫 번째 분할 매수, 그리고 두 번째 25,000원 넘어서는 거 확인하고 두 번째 분할 매수,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결론은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르씨님. 은근히 호감형. 이런 거는 크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24위에서 반 팔고 나머지 절반 보여줘. 예.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가나 이런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정 나올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드렸고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게 한미반도체예요. 사실 뭐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지금 SK하이닉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같이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하이닉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같이 흔들리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왜 흔들릴까?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엔비디아 저점이 110불대였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지난 금요일장 내려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요. 금요일날 어느 정도 엔비디아 반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약하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의 시장에서는 그냥 기승전 AI였어요. 즉 실적을 뒷받침이 되고 있는 AI 빅테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최근에 뭐 TSMC,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들, 그리고 뭐 브로드컴 같이
될 이런 AI 서버단 데이터 센터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빅테크 장이었었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죠? 7월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올랐었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실현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이고, 이런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과 함께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런 대장주들이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테크 기업들은요, 짧게는 2, 3주 그리고 길게는 2, 3개월까지 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쉴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바로 그 근거는 HBM3E에 대한 12단 퀄이 3분기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레거시 사이클, 이제 숫자로서 증명하는 부분이니까 미운 오리 새끼였던 삼성전자 이제 다시 보자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흐름이 시장의 최근의 특징이다.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공시상 올해는 6천억, 내년에 1조 2천억, 내후년 2조 원 가이던스를 줬고요. 시장에서는 내후년 밸류를 땡겨오는데 그거를 1조 8천억 정도 매출에 순익단은 대략 한 7,800억 정도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영업이익단으로 8,800억. 2026년도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애널리스트 최근의 추정치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8천억 전후에서 순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에 대입을 해보면 물론 이런 것들을 현재 가치화 시켜야겠지만 지금 현재 13조 원 밸류는 PER 자체가 내후년 정도 되면 20배 언더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대략 한 16배, 17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물론 이것들은 포워드인 거고, 보통 포워드로 우리가 10months를 보게 되는데, 이것 한미반도체는 공정 공시를 통해서 2026년 걸 때려놨기 때문에 그걸 끌어왔다는 걸 좀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추세에 역행할 필요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아예 실적을 바라보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내년, 내후년, 즉 올해 대비해서 내년 매출이 2배,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후년 매출은 3배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니까 성장에 대한 이런 스크래치가 나기 전까지는 보유하십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일봉상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주봉상 어느 정도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숫자 보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파는 타이밍이 좀 늦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부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일부 줄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투트랙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 확인하시는 가치 투자분들, 그리고 아예 내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각각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럼 언제 한미반도체가 올라올 것이냐?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언제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것이냐? 엔비디아가 올라올 때. 참 재밌죠. 어느 정도 시장, 글로벌 마켓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 주도주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페어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분산된 수급보다는 외인과 기관의 인덱스, 패시브 자금, 수급 유입이 최근에 시장은 성과를 좌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페어로서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상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즉 대장주는 쉽게 말해서 내리지 마시고요. 중장기 끌고 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또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물 타는 타이밍은 말씀드렸죠. 발바닥이 아니라 최소한 무릎이라는 거, 그런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TSE 매수 시점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네요. TSE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셨고, 이노텍, LG노텍이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고요. 두산 에어빌리티 오늘까지 보유주주 확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보유주주 확정을 하고 나서 보통 우리 매수 청구권을 주게 되잖아요.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주가가 매수 청구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주매청, 주식 환매 청구권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관리관계 대액에 얽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자, LG노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세게 났어요. 사실 2분기에 어느 정도 재고 확충을 하고 3분기가 최성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깨져버린 모습,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왔다 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AI 폰을 6월 달에 전략 발표한 이후에
WWDC에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죠. 발표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최근에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다가 최근 시장 조정 나오니까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LG 이노텍은 3분기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쪽하고 미팅을 했는데 애플 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제가 파인 엠텍도 리포트를 썼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최근에 미팅을 했는데 공통점 뭐였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폰이 잘 팔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서 정말 바쁘다.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최근에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같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최소한 3분기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그러면 3분기 실적 오늘 발표한다, 이런 대형주는 9월 말 발표하기 때문에 최소한 9월까지는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7월 말이니까 8월, 9월 두 달간은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LG이노텍은 지금 현 시점에서 홀딩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애플이라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 없었으면 추세 깨졌었을 때 기술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은 숫자가 워낙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이폰의 이번에 특징이 아이폰 16에서 이번에 프로 모델까지만 그 전작이죠. 15에서 프로 모델까지만 이제 AI를 쓸 수 있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AI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프리미엄 모델 혹은 아이폰 16으로 바꾸어야 또 이제 애플을 인텔리전스 AI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뺏겼던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도 애플이 좀 찾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쪽은 애플 향은 최소한 우리가 9월, 10월 타겟으로 하면서 지금은 좀 지켜봐 주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BH 그리고 뭐 파인 엠텍, 세경 하이테크 같은 폴더블 관련주, 하이비전 시스템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검사 장비까지 같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서 하나 또 팁 드리자면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는 빨라야 2026년 이후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일단은 최소한 내년은 지나가 봐야 우리가 애플 폴더블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맥북이나 이런 대면적이 들어가게 되는 IT OLED 이런 부분 쓰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밸류체인 내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LG이노텍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팔아야 하나요? 한미반도체와 동일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야를 가지고 가져가시느냐. 아직까지 PBR 2배짜리와 1.5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밸류를 비교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약간은 좀 더 비싸다 해서 조정이 나올 때 세게 나오겠구나. 하이닉스가 레거시 사이클 타고 최소한 1.8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건데,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 자체, 그리고 HBM 대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겨낼 여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즉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런 밸류체인은 그냥 일단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십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TSE 매수 시점. TSE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졌죠. TSE도 그죠? 한번 볼게요. 자, TSE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IT 소부장,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부품 쪽 이런 부분, 부품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장비 쪽. 자, 잠깐 TFE하고 착각했네요. TFE는 그쪽이 들어가는 실리콘 러버 타입의 기판이니까. 자, TSE 지금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 이것만 들어봐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프로브 카드 상저하고 흐름 보이고 있고, 인터페이스 보드 이쪽은 그에 따른 소모품이에요. 테크잉도 이런 쪽 하고 있죠. 프로브 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 즉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웨이퍼에 있는 칩을 프로브 카드에 꽂아가지고 이런 그 탐사침 같은 걸로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 불량 여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과 그리고 이런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을 제조를 하는 쪽이고, 디스플레이 쪽 이쪽으로 주로 타겟을 많이 하고 있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 근데 최근에 보면 고영이나 인텍플러스 이런 친구들도 검사 장비 쪽인데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자, 한번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추세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를 극도로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추세선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박수 쳐줄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를 어디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봉이 추세 하락하는 종목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추세 하락.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추세 하락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거의 한 4만 천 원이니까 한 반 토막도 넘게 났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아니면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TSE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면 매수 시점, 개인적으로 돌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돌파가 나오긴 했어요. 앞서 체크해드렸던 최소한 추세선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분봉상 보면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가 나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흐름 자체가 나타났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휩소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3거래일을 항상 말씀드려요. 추세선 위에 올라오고 나서 3거래일 동안에 다시 내려와 버리면 휩소, 페이크, 거짓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3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이런 돌파가 나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이런 돌파가 나왔죠.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최소한 3거래일 정도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최소한 지금 48,500원, 그죠? 추세선 따지면 지금 여기 녹색선 나와 있는데 47,000원 이상 윗선,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48,500원 이상 윗선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추세 되돌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타이밍이라고 보면 일단 초병이라도 띄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기준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근데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금 49,500원이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5% 정도 손절 라인 잡고 48,500원 밑으로 종가 기준 빠진다. 그럼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즉 지금 아직까지는 역배열의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자체, 접근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예 길게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리스크 관리는 타이트하게 해야 되니까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고 48,500원 잡고, 그리고 현 시점에 초병 정도, 즉 내가 100만 원 살라 했으면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는 태워놓고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다행히 그래도 TSN이 좀 돌리네요. 이러한 모습. 왜냐면 IT 소부장이 최근에 재미가 없거든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TSE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이 보통 한 40% 넘게 빠져버렸어요. SK하이닉스도 보세요. 단기간에 얼마나 빠졌는지. 거의 25만 원 갔던 주가가 지난 금요일날 18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대략 한 6만 5천 원 빠졌고, 이거 따져보면 단기간에 지금 근 2, 3주 사이에 한 20% 넘게 빠졌잖아요. 대형주가 20% 넘게 빠지잖아요. 중소형주는 3, 40%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한 흐름이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 안에서 미리 한 60%, 50% 이상 이렇게 빠졌던 이러한 종목이 밑에서 좀 올라오는 것들은 그 안에 섹터 내에서 있는 종목별을 차별화 형상이라고 보시고요. 미국장에서도 급등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작게 보십사라고 TSE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체크를 해봤고, 또 어떤 거 볼까요? 지금 보면 한컴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아, 감사합니다, 체리님. 아, 이 트렌드 방송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작년이 워낙 핫했었죠. 그리고 올 초에 올 초에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GPT 스토어 이 부분이 나왔었을 때 국내에 있는 이런 SLLM이라고 표현하는 한국형 이런 GPT 스토어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었던 쪽이 이쪽이었고요. 그럼 기대감 반영을 하면서 작년 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 초에 뜨겁게 38,000원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적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고, 기존에 뭐 여타 폴라리스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좀 차이점은 한글과 컴퓨터는 B2G 향으로 꾸준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었었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 그리고 여담인데, 이게 그 대표이사가 이제
달러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에 따른 속도감과 시장에서의 소통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점수를 주면서 연초에 핫하게 반응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죠. 올해 5월 달에도.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 역행하는. 참고로 추세 그 정배열이란 얘기는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게 저는 단기 그리고 추세선, 중기, 장기 이평선인데 이게 올바로 섰을 때예요. 단기가 가장 위에, 중기, 장기. 근데 반대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추세 하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딱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표착이 되고 있죠. 이게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지금 같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AI가 하드웨어도 힘들지만 즉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힘들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만한 거리가 많이 없어요. 최근에 올라온 건 뭐 때문이냐? 지금은 이제 서치 GPT 뭐 이런 부분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에 따른 프로토타입 이런 그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응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